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유산균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유산균은 다른 매체들에서 특히 유튜브 유명 유튜버들은 거의 다 유산균을 중요하게 다뤄왔지만 저는 그동안 별로 크게 다루지를 않았었거든요. 제가 그나마 한번 말씀드린 거 신일제약 멀티락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도 제가 그 멀티락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사실은 그렇지만 제가 그동안 왜 유산균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았었는지, 면역력에 유산균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미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다고 해도 또 좀 제 이야기가 새삼스럽고 새로운 측면으로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우선 우리 몸에 이제 유익한 세균이 많다라는 것, 또 미생물 자체가 많다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그 기생충 학자는요, 우리가 회충, 요충, 십이지장충 이렇게 기생충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 그런 거 다 박멸하는 게 오히려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모두를 뜨악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그 좀 정말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거였고, 고개를 갸웃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분의 이야기에 다 수긍을 할 수는 없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몸에 유익한 세균들이 있고 그 세균의 총합이 한 100조 정도 있고 그 세균들이 우리랑 같이 공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만약에 병원에서 항생제 처방을 받잖아요.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목에 인후통이 있다. 감기 걸려가지고 편도가 부었다, 아니면 여드름이 생겼다, 이렇게만 해도 병원에서 항생제 처방을 하는데요. 그 항생제를 한 이틀, 3일만 먹어도 설사를 쫙쫙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설사를 하지 않더라도 그 한 일주일쯤 지나면 몸이 여기저기 너무 안 좋아지는 느낌을 딱 받으실 거예요. 그 항생제가 몸에 들어가서 우리 몸에 아주 문제가 되는 그런 염증을 치료하기도 하지만 장내 세균을 없애버리거든요. 그러면 대번에 우리 몸이 느끼는 거예요. 그 세균이 많이 없어졌을 때 우리 면역력이 같이 저하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몸이 겉으로 보면은 내 몸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몸에 너무나 많은 그 균들이 같이 공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몸이 아닌 거예요.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공생의 원리, 비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세균을, 이 균들을 어떻게 잘 우리가 조절을 해서 더 내 생명력을 좋게 만드는,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건강을 생각한다면, 면역력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시중에 지금 너무나 많은 유산균 제품들이 나와 있고요. 잘 고르면 정말 여러분들 건강 증진에 아주 유익할 수 있거든요. 어떤 것은 터무니없이 비싸고, 또 어떤 게 정말 좋은 건지, 그런 많은 사람들이 먹었을 때 피드백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걸 것 같아요. 보통 좋은 유산균을 고를 때요, CFU라고 해서 보장균 수를 따지거든요. 그래서 대충 한 100억 정도 보장되는 균수를 가진 것이 좋은 유산균이다, 이렇게 봐요. 또 그 옆구리에 이렇게 제품 옆구리에 보면은 균주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균주가 표시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그 균주에 자신이 있다라는 뜻이고, 또 그 균주를 어디 회사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구해서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유산균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를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들이면 좀 더 우리가 믿을 만하겠죠. 자신이 있다라는 뜻이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먹었을 때 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먹고 효과를 보았느냐. 물론 이제 유산균도 체질에 따라서 특별히 자기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제품이 서로 다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약국을 하니까 제가 약국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유산균 제품들을 이렇게 주어 보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저희 약국에 오시는 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져가지고 더 많은 환자들의 피드백을 받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 제품을 먹고 어땠다 이런 것을 듣게 되는데요. 가장 좋았던 것, 제 모든 유산균 제품 이외까지도 다 합쳐서 가장 피드백이 좋은 제품을 뽑으라고 하면 깜짝 놀랍게도 유산균 제품인 거예요. 유산균 제품. 저는 이제 제가 그동안 제 유튜브에서 유산균을 별로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이요. 저희 약국에는 중환자들이 많이 오시고 그분들의 질병 치료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더라고요. 그 질병 치료를 위해서 제가 생기산을 쓰고 이 생기산이 놀랍게도 장염증 치료나 장 기능 이상, 뭐 소화기 이상 이런 데도 효과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생기산이면 되니까 그냥 허구한 날 생기산 얘기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산균까지도 별로 강조를 하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생기산을 먹을 수는 없고요. 예방의학적인 측면에서 유산균의 중요성은 정말 뭐 지나치게 과장할 수가 없는 건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아주 중요하죠. 제가 이제 지금 저희 약국에서 엄선해서 쓰고 있는 유산균은 신일제약의 멀티락이라는 제품인데요. 아직 제 이름으로 나온 유산균 제품이 없거든요. 언제 나올지 지금 연구 중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없어요. 근데 제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 이 제품을 따라갈 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멀티락보다 더 내 몸에 잘 맞아 하는 유산균을 먹고 계시면 그걸 그냥 계속 복용하시면 돼요. 제 입장에서 수많은 환자들한테 이렇게 유산균을 써봤을 때 가장 보편적으로 피드백이 좋았던 제품이 이 신일제약의 멀티락인데요. 제가 신일제약에서 어떤 그 뭐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그런 것은 전혀 없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제 제품 비타민 B100이 나오기 전까지 신일제약 맥스케어를 많이 권했었고 또 신일제약 헬시큐를 또 많이 권했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전혀 그 회사와 어떤 뭐 이익관계 같은 것은 전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신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게 제가 약사로서 임상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멀티락이 처음에 저희 약국에 왔을 때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일단 신일제약 제품은요, 포장이 좀 예쁘지를 않아요. 세련되지를 않고, 그리고 신일제약이라는 회사가 인지도가 높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약국에서 권하면 이제 사람들이 조금 꺼려 하시더라고요. 이 어디 회사야? 이러면서 꺼려 하셔서 제 입장에서는 유명회사 제품을 더 권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것을 일단 사람들에게 주잖아요. 주게 되면 그 다음에 신기하게 일단 먹어본 사람들은 제일 재구매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그 제품은 보통 유산균은 거의 한 달분 포장인 것도 좀 드물고요. 대부분 2개월 이상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멀티락은 열알씩 이렇게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소분해서 사람들에게 주기가 참 좋았거든요. 그러면 열알이면 고작 10일분이잖아요. 10일분 먹고 얼마나 효과를 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시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 만약에 지금 현재 여러분이 병원에서 처방한 항생제를 먹고 계시다. 그러면 반드시 이런 멀티락 같은 유산균을 꼭 같이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유산균 소개를 하면서 병원에서 항생제를 먹을 때는 유산균을 먹지 말아라. 먹어봐야 그 항생제 때문에 유산균이 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정보고요. 오히려 약사들이 약국에서 사람들한테 권할 때는요. 항생제를 먹고 있는 기간에 더 필수적으로 유산균을 같이 챙겨 먹도록 권하거든요. 특별히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을 같이 복용하면 그 항생제의 염증 치료 효과는 올라가고요. 그 항생제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은 훨씬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유산균이 우리 몸에서 어떤 그 면역 반응을 더 좋게 하는, 어떤 식으로 면역 반응을 개선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걸까요? 일단 우리 몸에
그 같이 공존한다고 하는 미생물의 거의 90% 정도가 우리 장 속에 살고 있거든요. 특히 대장에 많이 살고 있는데 거의 100조 정도가 우리 몸에 있다고 해요. 그 중에 거의 90% 정도가 장에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연구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피부에도 살고 있고 여성들의 질에도 유산균이 살고 있거든요. 의외로 우리 몸에 장 이외에도 균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균들이 상당히 우리에게 좋은 역할을 하는 균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너무 무균실에 들어가면 오히려 더 생명력을 발휘할 수 없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장 속에 있는 좋은 미생물은요, 우리 소화액으로 소화를 시키지 못한 그런 음식 영양소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 미생물들이 발효를 시키면서 이제 분해를 해가지고 우리 몸에 좋은 영향력을 미쳐요. 저는 요즘에 지금 가을이니까 이제 낙엽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 낙엽이 쌓이는 것도 좋지만 그 쌓인 낙엽이 썩는다라는 것이 이 생태계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 생각해 보셨어요? 뭔가 어떤 게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어가고 죽은 것이 분해가 되어서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이 이 세상이 그대로 유지되는 어떤 비결이거든요. 비결이거든요. 우리 몸속에 장 속에 있는 어떤 물질들도요. 다 우리 몸에 전부 다 소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처 소화가 되지 않은 인간의 효소로서는 소화되지 않는 그런 물질들이 장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 장 속에 이런 미생물들이 살면서 그거를 마저 여러 가지 물질로 이렇게 분해를 시켜 가지고요. 우리 몸이 깨끗하게 이 노폐물들을 배변으로 배설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해줘요. 이 미생물들이 주로 먹는 먹이가 그냥 실험실에서는 포도당을 먹는데요. 우리 장에서는 포도당이 대장까지 내려가지를 않고 다 흡수돼 버리기 때문에 섬유질을 먹거든요. 그래서 유산균 안에 프로바이오틱스, 이것은 유산균을 뜻하는 것이고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게 좀 어려운 용어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 귀에 훨씬 더 친숙한 섬유질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이 섬유질이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서 좀 질 좋은 유산균 제품에는 이 프리바이오틱스라는 이름으로 섬유질을 아예 넣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유산균이 이제 몸속에 들어가서 장까지 내려갔을 때 유산균의 먹이까지 같이 넣어준 것이 되니까 장에 훨씬 정착이 잘 되거든요. 우리 평소에 먹는 식사에서 섬유질을 너무 먹지 않고 모두가 다 정제된 밀가루, 또 하얀 쌀가루, 또 설탕 뭐 이런 것들만 많이 먹게 되면 장내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먹이인 섬유질이 없어가지고요. 이 장내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평소에 좀 건지가 있는 섬유질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 야채, 채소들을 어느 정도 섭취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유산균을 우리가 뭐 보통 제가 아까 CFU 보장균수 100억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뭐 500억이나 1000억이나 먹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많은 유산균을 먹으면 그것이 오히려 몸에 독이 되어서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아니라 외부 물질이니까 외부 개체니까 그게 들어오면 항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칫하면 세균 염증을 그러니까 세균 감염처럼 그렇게 되어 가지고요 오히려 역작용이 나서 큰일 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00억 이상은 보통 잘 안 먹거든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제가 말씀드린 멀티락은요 100억이 아니라 CFU가 45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먹었을 때 효과가 좋냐? 그렇게 피드백이 좋아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그 제품을 보았을 때도 어라 이거는 100억이 아니라 45억밖에 안 되네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써보았을 때 100억짜리 제품보다 훨씬 더 결과가 좋아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된 걸까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았더니요. 그게 뮤레 공법이라고 하는 우리 귀에 좀 낯선 그 공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몸속에 들어가서 이 유산균이 스스로 증식하게끔 만든 건데요.
보통 아까 말씀드린 그 섬유질, 프리바이오틱스를 같이 넣어주면 그것만 해도 유산균이 장 속에 들어가서 잘 자리를 잡고 증식을 하는데요. 이게 뮤레공법이라는 거를 쓰게 되면 그 유산균이 훨씬 더 잘 증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몇백억을 넣어주는 것보다 적은 유산균이라고 해도 그것이 몸속에 들어가서 스스로 정착을 하면서 번식을 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훨씬 더 우리 몸에 안전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일제약의 멀티락이라는 것이 좀 특이한 용법으로, 공법으로 그렇게 만든 제품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멀티락은요 복용하고 난 뒤에 24시간보다는 36시간이 되었을 때 유산균이 최고로 좋은, 그러니까 최고 번식을 이룬 시기가 되거든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아니면 이런 유산균 제품을 먹더라도 2주 정도가 지나면 그게 이제 거의 우리 몸속에서 검출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계속 유산균을 새롭게 먹어줘야지 이것이 거기 장 속에서 살다가 또 대변을 통해서 배설이 되고 또 새로 정착을 하고 이것이 이렇게 유지가 된다고 해요. 예전에 유산균 우리 하나도 안 먹고도 잘 살았었는데요. 그때는 특히 이제 발효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잘 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김치도 신김치 좀 먹는 거 좋을 것 같고 된장이나 청국장이나 이런 거 먹는 거 좋을 것 같고 집에서 유산균을 요구르트 발효를 시켜가지고 먹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구르트는 사실 제품으로 나와 있는 요구르트는 별로 권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좀 먹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그 제품으로 나와 있는 요구르트는 전부 너무 달아요. 당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강조드리는 그 과당 섭취 있잖아요. 너무 많은 설탕이나 과당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염증이 잔뜩 생기고 간도 나빠지고 뭐 당뇨도 일으킬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제품보다는 요구르트를 먹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발효시킨 그런 제품을 드시기 바랍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싶은 이 시대에 정말 유산균은 아주 좋은 것 같고요. 특히 정신 건강에 좋다라는 말씀 제가 아까 드렸는데 그것은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과 관련이 있거든요. 우리 몸을 좀 편안하게 이완시키고 휴식을 한다라는 느낌을 주는 호르몬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인데요. 현대인들은 대부분 이 호르몬이 많이 부족해요. 장내 유산균만 우리가 관리를 잘 해도 이 세로토닌을 합성하는데 상당히 큰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심 때 이렇게 따사로운 햇살을 맞으면서 산책을 하고 또 이런 유산균도 하나씩 섭취를 해주고 그렇게 하면 더 면역력이 많이 올라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영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